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신청은 www.고발뉴스.com에서 받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철회 제4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들 많이 와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1월 3일 국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채 확정고시를 한 우리 정부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들 이 비도 뚫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도록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한국사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민주주의 국민행동 그리고 오늘 특별히 4.16 특별법 1주년을 맞아서 4.16 연대까지 해서 저희 많은 시민단체들 함께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바꾸는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현재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땀 흘려 읽어왔던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이영희 선생님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미래를 극우의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라는 것, 역사 해석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일본의 극우파의 시각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해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장 국방부 장관은 군이 역사 교과서 집필에 관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권의 입맛대로 역사를 가르치고 만들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구해놓은 지필진 대표라는 사람이 성희롱으로 물러나는 현실을 보면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역사교과서가 어떤 꼴이 될 것인지 뻔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게 역사를 똑바로 가르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발판을 무너뜨리는 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렇게 온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치적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거짓말에 기반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생업에 바쁘다는 이유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거짓말인지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눈 감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읽기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이왕에 있는 역사 교과서들을 통하여
우리 현대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고 무엇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지를 제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시는 거짓의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시절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그것이 제대로 기록되고 있는가도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기록하는 언론들이 제대로 국정교과서 문제나 오늘 이 모임 직전에 했던 세월호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들을 제대로 기록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래도 구호를 외쳐야겠습니다. 시원하시죠? 추운 거 아니시죠? 네, 그러면 신나게 한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을미년 역사 왜곡, 을미오적 규탄한다! 을미오적, 우리 한번 하나하나 우리 이름 불러볼까요? 을미년, 을미오적, 박근혜를 규탄한다! 을미년, 을미오적, 김무성을 규탄한다! 을미년, 을미오적, 황교안을 규탄한다! 을미년, 을미오적, 황우려를 규탄한다! 네, 마지막 한 명 남았습니다. 을미년, 을미오적, 김정배를 규탄한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립운동가 단재 신초 선생님이 말씀이십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교과서를 자라는 세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한마디로 범죄 정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역사의 진실과 싸워서 무너지지 않은 권력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야당과 싸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질 것입니다. 반드시. 인사드립니다. 2학년 5반 박성호 엄마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참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점점 자신들의 탐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아이들마저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해외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창피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떠나고 싶어 국가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이 낳기가 어려워서 이 사회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침울한 대한민국을 맞아야 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할 망정 경제대국 10위권에 들어갔던 대한민국이 어느새 이렇게 망가진 나라가 되었을까요? 세월호 참사 앞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의 폭력만 있었습니다. 그 폭력은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에게 세월호와 함께하는 국민들을 향해서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역사 교과서를 바꿔가면서 역사를 왜곡해가면서 그들 앞에 국민 앞에 국가는 없습니다. 그들의 탐욕에 국민을 버리는 정부만 있을 뿐입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싫다고 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싫다고 하는 국정교과서를 국민을 저버리고 만드는 정부 앞에 아이들마저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피켓 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 참상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가는 국민을 내몰고 있고 안중에도 없는 국민입니다. 그들에게는요.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잊을 수 없듯이 우리는 국정교과서로 또 수많은 우리 아이들과 우리와 우리의 미래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잔혹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 행태는 파시즘에서나 전체주의에서나 독재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만행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냥 또 지나가면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이 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 가족들처럼 온 국민이 역사도 삐뚤어진 왜곡된 역사 속에서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들의 독재에 아픔을 겪는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한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 서명을 했고 3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습니다. 역사학자 97%가 반대하고 국민들 절반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예고가 끝난 다음 날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를 강행고시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의견들을 의사를 무시하는 독재 정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정교과서가 확정고시돼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는 노동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노동개혁 무엇입니까? 97년 이후 18년 동안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오죽하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사장의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해고하겠다라는, 더 쉽게 해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토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교육부에서 나온 웹툰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지금의 청년들이 한국을 부끄러워하고 떠나고 싶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역사교육 때문에 떠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삶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우리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친일과 독재로 채워질 국정교과서를 추진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독재정권, 불통정권, 노동자들을 더욱 비참한 삶으로 내몰고 있는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다음 주 11월 14일 우리 함께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도 가장 앞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범국민대회 결의문 국정교과서 불복종 시민행동 다 함께 합시다. 1.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한 11월 3일 이후로 교사,
학생, 학부모, 의사, 변호사, 언론인, 가수, 교육감, 정치인 등을 비롯하여 교육, 사회,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국정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시작된 국정교과서 반대 및 불복종 운동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대구, 대전, 제주 등지에서 국정교과서 백지화 운동을 선언함으로써 불복종 운동이 지역적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국정화 반대 움직임이 직종,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폭넓게 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 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 이후 반대 여론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6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화 반대 53%, 찬성 36%로 반대와 찬성 여론 격차는 지난주 13%에서 17%로 더 벌어졌습니다. 여론 흐름이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은 확정고시를 발표한 뒤 중도 정치 무관심층이 등을 돌림으로써 반대 여론이 확고해졌으며 초, 중고 학부모의 반대가 찬성에 견져 2배 이상 웃돌고 국정화의 진원지인 박 대통령이 반대 여론의 직격탄을 맞아 지지율이 한 달 사이에 6% 하락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 광범위한 국정화 반대 여론에 화들짝 놀란 대통령과 여당은 뒤늦게 민생 우선을 내세워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생 타령은 종북몰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늘 써먹은 위기 탈출용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북 교수들의 시국 선언이 3차례 있었습니다. 2013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계의 교탄,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그리고 이번에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등이 그것입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여당은 색깔론과 민생론을 번갈아 들여대며 위기 국면을 모면하였습니다. 2013년 국정원이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사실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은 극비 문서인 남북 정상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색깔론 공세를 취하다가 슬그머니 민생론을 들먹였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로 몰리자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 위기라며 경제 위기의 책임을 세월호 유가족에게 떠넘겼습니다. 지난 3일 확정고시 발표 뒤 국정화 반대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50%를 넘었으나 반대 여론에는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는 20대 내지 30대들이 몰려있어 청와대와 여당은 현재 여론 흐름에도 불구하고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지 않으면 국정교과서 문제가 민생 문제의 현안에 가르쳐 곧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우리는 반대 서명 참여, 촛불문화제 참가, 반대 인증샷 SNS 올리기, 1인 시위, 내 집 앞에 현수막 내걸기, 반대 스티커 붙이기, 신문 등의 반대 의견 광고 내기, 교육부 장관 고발단체에 참여하기,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에 참여하기, 투쟁기금 내기 등을 통해 시민행동으로 지침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각각의 집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 교과서, 국정교과서, 불복종운동, 시민운동에 다 함께 참여합시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에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확실히 일깨워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7일 한국사 교과서 저지 네트워크. 교육부가 국정원이냐?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국민들은 분노
고발 뉴스는 더 뛰고 싶습니다. 정기구독 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신청은 www.gobalnews.com에서 받습니다.